자랑스럽고 거룩한 배달계례의 삶과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계례의 삶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보기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잘못된 사회가 돼서 사람들이 저절로 나이 들고 혼사를 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혼사를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억지로 해서 뭐 주변에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가 키울 수 없는 세상이 돼가지고 자식을 어떻든지 안 놓으려고 지금 하면 사는 세상이 됐어요. 이거 정말 나쁜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나쁜 세상에서라도 안 죽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나쁘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걸 말 못하는데, 내가 여기 삶의 두 뿌리 했잖아요. 아내와 남편 해놨는데,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결혼 안 하는 것은 나쁜 기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변명을 좀 해놓고 시작합니다. 우리 계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면 이 부부의 만남은 하늘이 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정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한번 정해서 혼사를 하면 헤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례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장치가 제일 처음에 혼례식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혼례식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혼례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일 처음이 전안예라고 해서 있어요. 전안하는 거는 안은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를 드리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배례, 절을 주고 받는 예입니다. 세 번째는 합근예, 표주박을 맞추는 예입니다. 합근, 표주박을 하나로 만든다 이런 뜻이요. 이 세 가지가 진행되는 게 이제 혼례인데, 이것이 하나의 연극입니다. 드라마요. 드라마인데 제일 처음에 전안예라고 하는 것이 유학자들이 가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안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자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전안예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었던 선교, 신선선자,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노자가 도덕경을 만들면서 도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한테 넘어간 게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우리만 압니다. 중국, 일본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할딱해요. 그런데 우리만 넘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도교가 제일 처음 시작한 연나라인데, 연나라는 산동반도 그쪽입니다. 산동반도. 그 연나라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연나라 도사들은 반드시 동쪽으로 돌을 닦으러 갔고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초대부터 동쪽으로 와서 돌을 배워가 가서 이렇게 도사가 됐어요. 동쪽으로 가면 우리말고 올 데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됐던 것이고, 한국 도교 사상 연구라고 하는 것은 86년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도교 연구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 도교 연구할 사람이 있었는데 끊어졌죠. 끊어져 버리고 없었어요. 그런데 좌우간 도교 얘기 한번 기록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전안예 하는 것이 도교는, 선교는 제일 위에 최고의 신은 삼청입니다. 지금 서울에 삼청동 있죠? 임진왜란 때 그 도관이 있었습니다. 삼청을 모신 선교 최고의 신을 모셨던 도관이 있었어. 그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데가 삼청동 거기 있었거든요. 공문초시 공간 바로 뒤에 그 있었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인조 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소격서라는 도교를 관리하는 관청이 공중에 있습니다. 소격서가 인조 관여하고 싹 없어지면서 완전히 끝이 났는데, 백성들의 믿음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이 혼례식입니다. 이 혼례는 본래 도교식이었어요. 그 고대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선교로 제사를 지낸 게요. 근데 선교에는 보면 북극성이요. 그죠? 북극성이
남자가 같이 만나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운명을 결정하는 신이요. 북극성이 잘 도와주면 영혼까지 잘 살고, 북극성이 잘 안 도와주면 가다가 이렇게 풍파가 생기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북극성에게 보내는 새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러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랑은 장가라 가면서 기러기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요. 기러기를 안고 가요. 옛날에는 틀림없이 산 기러기를 가져갔을 수 있어요. 고대는. 그래 바로 난리 보냈을 수 있는데, 난리 보냈다고 뭐 여름에 난리 보내면 남쪽으로 날아가 버릴 건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무를 가지고 가면 신랑이 밖에 와서 이제 기다리는 데가 있거든요. 기다리다가 밖에 안에 정리가 다 되면 주인이 신랑을 맞이하러 대문 나와요. 그럼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안에 딱 들어오면 판에다가 붉은 보자기를 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기러기를 그 판 위에다 놓고 북향 재배를 해요. 북쪽으로 향해 절을 도배해요. 이것도 유학자들이 가래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왜 북쪽으로 제사를 지내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짐작을 말하면 임금을 보고 절을 하는 건데, 임금이 남면이라고 하거든요. 임금은 항상 남쪽을 보고 앉아있어요. 그랬는데도 임금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절을 하려고 하면 북쪽으로 난 절을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게 북향재배라고 생각했어요. 평안도 사람 묻죠. 평안도 사람. 그게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 보고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향 재배를 하는 겁니다. 기러기 이어 낳은 거는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신랑이 받아가지고 마루에 혼주가 받습니다. 마루에 혼주가 있고 그 마루에 던져요. 그러면 그 손종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푸른 보재기를 난 상이 있어요. 그 상에다 딱 얹어가지고 그걸 따라가서 모십니다. 결혼식 끝날 때까지 모세요. 그게 전환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극성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이분의 혼사가 잘 이루어지고 100년까지 해로를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신부출을 해가지고 신부가 자리에 나오면 양쪽에서 절을 해요. 교배리라고 해요. 신부가 절을 2번 하면 신랑이 절을 1번 해요. 남존여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남존여비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남존여비죠. 우리는 남존여비라는 게 없어요. 절을 왜 2번 하냐면 반만 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음양에서 홀수는 양입니다. 짝수는 음이요. 그때 되면 여성은 짝수이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절을 2번 해야 돼요.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절을 1번 하는 것이요.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오늘 저녁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을 2번 이렇게 하는데, 그 절은요, 남으로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남으로서 인사는 남끼리 하는 거예요. 지가 지한테는 못하죠. 그런데 혼례를 치르고 나면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이 지가 지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못 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부간에는 더 인사 안 합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인사, 교배라는 것이 남인 것을 청산하는 인사입니다. 그 청산을 하고 그 끝내면 이제 한 부부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사를 죽으면 하나가,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인사를 안 합니다. 작별은 안 해요. 왜냐하면 나를 왜 버리고 가냐 하는 것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여자가 죽으면 남자는 절을 합니다. 여자 제상 앞에서. 그게 우리가 여자를 더 존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신화는 대개 절대적으로 여신입니다. 여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배례는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배례를 끝내면 합근녀라고 하는 것은 표주박 알죠? 바가지가 손잡이가 있는 바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고향에는 쫑그랭이라고 해요. 그거를 쫑그랭인데 그놈을 본래 하나였던 것을 딱 삶아가지고 그리고 그래야 바가지를 만들거든요. 딱 만들어가지고 청실, 홍실을 가지고 이렇게 딱 매가지고 2개를 같이 이렇게 내놨다가 혼례청에 와서 딱 나누어요. 청실 이쪽에, 홍실 이쪽에 딱 나눠놨다가
그래가지고 교배를 끝나고 나면 그 잔을 푸른 실 맺어놓은 거는 색시 각시한테 주고 붉은 실은 신랑한테 주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반술 따라요. 따라가지고 각각 그 받은 술을 반만 마시고요. 그 반만 마신 거를 돌려서 상대방을 줘요, 나머지를. 그러면 나머지를 받아가 또 반만 마셔요. 그러면 한 쪼그레 들은 술 반을 나눠서 반씩 먹은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은 술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표주박을 딱 묶어가지고 청소년 같이 챙챙 묶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혼례가 다 끝나요. 이게 무엇이냐면 혼례는 본래 하나였다. 사람은 남자 여자는 본래 하늘 앞에서 하나였는데 이게 갈라져가지고 다른 가문에 살다가 지금 이제 새로 만나서 하나가 다시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다는 말은 하늘이 본래 세상에 내내 보낼 때부터 너 둘을 따로 만들어 보냈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살기는 우리가 따로 살았지만은 다시 그 뜻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늘날 부부가 같이 됐다. 이것을 딱 보여주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이게 부부가 하나로 같이 산다 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말을 보면 반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반말 들어봤죠? 들어봐도 반말이 어떤 게 반말인지 아십니까? 이리 좀 오십시오. 그치? 이리 좀 오십시오. 이리 좀 오너라. 오까지 갔는데 이리 좀 오십시오 하면 높이잖아요. 오너라 하면 낮추잖아요. 오케이. 끝은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 계획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끝에 다 있죠. 반말은 그걸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높이고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반말을 쓰는 겁니다. 이리 좀 와. 이런 거죠. 이거 좀 먹어. 이리 좀 봐.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한테밖에 못 쓰는 말입니다. 이게 집에서 부부간에 반말을 하다가 여자가 물동이 있고 삶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만났죠. 신랑하고 반말 자기 하셨다가 그 와서 만나 갑자기 반말이 나와버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 뭐 하는 줄 아닙니까? 내가 네 서방이냐 반말하게 이랬습니다. 친구한테 반말할 수 없었어요. 하계 이렇게 해서 서로 그랬죠. 서로 개를 하죠. 그건 걔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반말이 아닙니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쓰는 반말입니다. 이게 이런 반말을 쓸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거다. 이런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말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를 때 임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임자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부르면 큰일 나죠. 양쪽에서 같이 부르는 거죠. 아내는 남편이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당신은 내 주인님이 난 당신 종이요. 그런 말이죠. 아내도 남편에게 임자 이렇게 부르죠. 아내는 생각할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이 당신 시키는 대로 내가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자 이거. 여보. 일본 시대 나 배워가지고 나 여보가 했는데요. 그죠? 여보도 반말은 반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줄어진 거죠. 여보세요. 여보하라. 이런 데 줄어져서 여보 된 건데 이거는 반말은 반말이라도 임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보는 저 길 가는 사람 부를 때 쓰는 기거든요. 지금 여보세요. 이래가지고 말 좀 물읍시다. 이럴 때 부르는 여보요. 근데 한 집에 있는 부부 사이에 여보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남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자 부르는데 그 다음에 가리킬 때는 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인역이 이는 이, 그, 저 할 때 입니다. 인역, 역은 동역, 선역, 그 역입니다.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쪽. 이쪽은 지가 이쪽이지. 지가 이쪽이면서 상대는 이쪽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고 내하고 한 몸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쪽이라고 부르면 내 쪽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맞법이죠. 완전히 한 몸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뭐 헤어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꿈에도 못하는 거죠. 가시버스라는 데 써놨는데 이건 뭐 안 하고 싶었지만은 인터넷 보면 가시버스 이상하게 써놨고 국어 사전, 표준 국어 사전에 부부 사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시버스라는 말은 각시, 가시는 각시입니다. 버시는 벗하여 그런 뜻입니다. 벗시, 네, 벗하여, 벗처럼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부부간, 내외간 똑같죠. 근데 이게 영역을 살 때 영역을 완전히 구분해서 대문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대문 안 영역은 주인이 안주인입니다. 그래서 대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깥 남자는 입을 대면 안 되고 안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문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방인데, 그죠? 그 보물 다 있거든요. 고방의 열쇠는 그 안주인이 세습합니다. 며느리를 봐가지고 3년쯤 지나서 며느리가 이제 살림을 주관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열쇠를 줘요. 지금부터 네가 살림하라. 이렇게 줘요. 그렇게 세습을 되는 거라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은 안주인이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집안 들어오면 이렇게 저런 말 한마디 안 해요. 사랑에 주로 살죠. 남자는. 사랑에 살아도 여자가 빨래를 하면 사랑 마루까지 갖다 놔줍니다. 그러면 남자가 가가지고 지가 걸어놓고 지가 입고 벗고 지가 다 해야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영역을 갖추는데 길 대문 바깥으로 나가면 남자가 앞장을 서 걸어가요. 여자는 한 3걸음쯤 뒤에 떨어져 따라가야 돼요. 이게 내외의 법입니다. 바깥에 오면 진짜 임자가 남자가 되고 집안에 들어가면 진짜 임자가 여자가 되고 이렇게 딱 영역을, 이게 내외의 법입니다. 이게 상하법이 아닙니다. 안팎을 서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역할을 만들어 사는 건데, 그런데 바깥에 나갔는데 내외가 나란히 서서 갈 수 있어요. 자기 동네 앞에 지나가면 서로 손잡고 갈 수 있어요. 이럴 때 좋은 옷을 입고 나란히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뒷판에 보다가 아이고 오늘 가시버시 좋은 옷 입고 뭐 처갓집에 가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각시가 벗처럼 제발 떨어져 가야 되는데 나란히 벗처럼 이렇게 갈 때 이게 각시 벗하여 가는 거예요. 이거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부러워해주는 뜻으로 가시벗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각시 벗하여 보기 좋다. 처갓집에 가나 뭐 친정에 가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면서 쓰는 말이 있대. 가시벗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은 살암 이런 거죠. 암 하는 게 15세기에 이 아래 아자 이거 해가지고 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말하면 살다 하는 음직시고 암 명사고 그러니까 사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씨로 만드는 시크치지만은 이거는 특별한 뜻으로 썼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잘하는 것일 때 암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게 보기가 사람 말고 또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갈 때 그 암지거든요. 달 가는 게 닿다 하는 겁니다. 닿다, 뛰다, 달리다. 달리다 그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람 가는 건 닿기를 잘하는 그런 말입니다. 진대, 닿기를 잘하는, 뛰가는 걸 잘하는 걸 포록 이렇게 뛰잖아요. 그게 다람쥐요. 그것처럼 사는 것은 모든 생명은 다 사는 거잖아요. 모든 목숨은 다 사는 건데 사람만 사람이요. 가장 잘 산다. 잘 사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잘 사는 게 뭐냐를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우리말로 가지고 철학이 없어서 그런데 잘 사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고민하게 사는 거.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데 죽음 넘으면 뭐가 되겠냐 이런 걸 생각하고 사는 거. 그러면서 올바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이 지구상에 사람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맨도 있고 휴맨도 있고 뭐 닌겐도 있고 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뜻을 담은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했나 하는 생각을 내가 두고 해도 어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연구라 공리를 해봐도 을을 붙들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느낌과 생각과 뜻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스프리했어요. 내 느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짐작을 하고 어렴풋이하고 그거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도 합니다. 요새 내가 뜻이 너무 흐리멍텅해 되겠다. 네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뜻을 가다듬고 그리 해요. 생각은 내가 생각이 맞는 길까 틀린 길까 이렇게 해요 우리가. 느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되게 선생님이 감흥을 일으킨다 할 때 그때 느낌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는 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느낌이 마음의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책에 써놨지만 내가 설명 좀 해드리겠다. 안 되겠다. 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해야 되겠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안에 마음이 커집니다. 자랍니다. 그죠?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몸이죠.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살갗으로 받아들이고 팔같으로 받아들이고 눈, 귀, 코 하는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나 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오나 하는 건데 하여튼 거기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낌이. 뭐를 봤다든지 뭐 소리 들리다든지 뭐 하는데 눈에 보인다든지 할 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으면서 내 얼굴을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먼저 일어나요. 나는 지금 느낌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더워요 지금 내가. 이게 덥다는 느낌 이기 전에 몸이 여기 벌써 다시 땀이 조금 났거든요. 등대에 땀이 좀 났어요. 느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덥다는 느낌은 아까부터 왔어요. 이게 이 기온을 받아들여가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느낌이 곧바로 안으로 더 들어가면 생각으로 바뀝니다. 생각은 반드시 그 느낌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덥다 하면 반드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더운데 문을 좀 열으라고 하냐? 뭐 에어컨 있으니까 틀으라고 할까? 우통을 좀 벗으면 어떨까? 이런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뜻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생각을 딱 뜻이 결정하면 뜻이 따라서 뜻이 결정되는 순간에 행동을 옮길 수 있어요. 생각 그거 가지고는 행동을 안 옮깁니다. 얘가 옷을 어떻게 하지? 옷을 벗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친해도 이게 오랜만에 만나서 또 처음 보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벗겠나? 못 벗겠다. 이래 뜻이 결정하는 거예요. 벗지 말자 뜻이 결정하니까 이게 뭐 생각 그 생각 포기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걸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좀 시원하고 봐야 되지 뭐 치면 불구하고 벗자 이래 뜻이 결정해버리면 내가 주섬 좀 벗을 거예요. 미안하다 하고 그죠? 이렇게 행동을 결정하게 할 때는 뜻이 하는 거예요. 그 뜻이 결정이 되면 생각도 그거 따라줘야 되고 느낌도 그거 따라줘야 됩니다. 덥기는 뭐 덥 이런 거 가지고 이래 뜻이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참아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더웠던 것도 잊어버려요. 이게 느낌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 제일 힘이 세고 주인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뜻이 얼마나 굳건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교육과정에 보면 전부 국어교육은 아는 것이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은 생각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알고 모르고 결정해요. 생각의 기존 틀이 바꿔지면 아는 게 되는 것입니다. 뜻은요, 기존의 틀이 바꿔져서 뜻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뜻은. 아는 것은 알았다,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건데 뜻은 깨달았다 해야 아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몸으로부터 비롯돼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몸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혀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해봐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으로 비롯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몸으로 비롯되지 않았다. 그런데 몸으로 비롯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리란 말을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추상명사가 다 있죠. 아름답다 그런 것, 행명수 같은 것도 내가 그 풀이 해놨어요. 그건 풀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른 그런 풀이가 정말 어려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저 녀석 저거 똑똑한 차지만 저거 한 집 보니까 저 얼간이 아니야 이러거든. 얼간이가 뭐입니까? 얼간이 얼이 가버린 사람이요. 얼이 마음 안에 딱 있어야 되는데 얼이 가버렸어요. 얼간이는 사람 노릇 못한다 그런 뜻이요. 똑똑한 체 했는데 보니까 얼간이야. 똑똑한 거는 가짜다 이런 뜻이요. 소용없는 거다. 얼간이는 전국적으로 쓰는 말이죠. 경상도 쪽 가면 얼빈이라고 써요. 얼빈은 얼빈이지요. 얼이 비 있어요 그 자리에. 얼빈이. 호남 쪽에는 얼뜨기라고도 많이 써요. 얼 공중에 떠버렸어요. 얼뜨니. 이런 것들을 어꾸로 풀면 얼 빠진 녀석, 얼 빠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낱말이 아니고 앞에 그 세 개 낱말인데 표준 국어 사전에 얼간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얼간 해놓은 사람 같다 이렇게 썼어요. 얼간 해놓은 사람이다. 얼간 아십니까? 생선 사가지고 오래 놔두려고 하면 간을 많이 미어야 되죠. 내일 굽은 보려고 하면 지금 당장 사짜리 뿌려가지고 얼간만 해야 되죠. 몰라요? 겉절이 같은 거 한번 했잖아요. 겉절이 같은 거 살 때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할 때 그거 많이 뿌리면 착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 얼간 하는 거거든요. 간을 얼추하는 겁니다. 얼추, 간 될 듯 말 듯 하는 거, 그거 얼간이요. 생선을 간을 많이 해버리면 짜와서 내일 못 먹죠. 오래 놔두려고 하면 안 썩으라고 해야 되지. 그때 얼간 하는 건데 사람 어리비리하게 간을 해가지고 놔뒀다고 이런 설명을 해요. 참 얼간이 같은 해석이요. 그런데 이렇게 얼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자리에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한다는 말은 얼이 제대로 있어야 뜻이 제대로 움직이고 생각도 제대로 움직이고 느낌도 제대로 움직이고 얼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주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얼이 사람의 알입니다. 알. 새알, 다갈 하는 그 알이요. 그걸 얼로 가면 새알, 다갈이 뭡니까? 목숨의 씨앗입니다. 그 알이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부터 비롯 안 됐다 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면 사람에서 나와야 되니 그게 사람 가지가 되거나 뭐 그렇지 잎이 되거나 되지. 지가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사람부터 먼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면 이 얼이 먼저 엄마 태중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엄마 태중에서 그 얼이 씨앗을 이렇게 분석해서 그 안에서 아기가 자라고 세상에 나와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이 생명을 다 끝내면 하늘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고 말하죠. 요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연세 높은 사람들 높이서 하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본래 죽었다 하는 것은 짐승한테 쓰는 말입니다. 짐승한테. 짐승은 다 죽었다고 쓰고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생명이 끝나면 얼은 생명과 함께 사라질 수 없어요. 아까 느낌샘 이런 거는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몸이 그냥 정지되면 그때 정지되고 몸이 썩으면 그냥 썩는 건데 이거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썩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왔던 데로 가요.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데로 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돌아간다는 말을 썼던 거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요. 세상에 이 돌아갈 때는 이름을 아까 쌀바지 이름 바꾸면 바꿔야 되듯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얼이요. 몸의 알이니까. 딱 몸 밖에 나오면 알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름을 넋이라고 바꾼 것이죠. 넋. 그래서 넋이 있고 없고 일편단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 고려가요도 넋이 나오고 정봉주 시제도 넋이 나오는데
그 넋이 아주 그대로부터 썼던 말이고, 이게 무당이 구슬을 할 때 넋굿이라고 말해요. 그 돌아가는 넋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굿이 있는 거죠. 우선 하늘이 넋을 받아줬겠나 걱정되죠. 왜냐하면 살 때 하는 짓거리를 옆에서 봤잖아요. 그래가 남 거짓말 잘하고 쏙이 묻고 막 이랬는데 어리가 깨끗했겠나? 마음이 그래도 나빴는데. 그러면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9개 있어요. 이 하늘에 가서 아무리 두드려 봐도 문을 딱 잠가 안 열어줘. 또 저 안에 가서 아무리 두드려 봐도 안 열어줘. 이래가지고 9개 하늘을 빙빙 돌아도 영정 안 열어주니까 영원까지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살 때 잘 살아야죠. 그게 답입니다. 살 때 잘 살아야죠. 지금 나는 살 때 잘 살면 되는데 이분은 좁힌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구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넋굿이라고 말해요. 넋굿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넋을 씻깁니다.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씻김굿이라고 바로 해요. 도가지에다가 물을 떠넣고 대짜기를 하고 지퍼를 가지고 넋을 만들어요. 넋을 만들어 그 대짜기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걸어치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서 무당이 춤추고 노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춤추면 노래가 넋을 이렇게 가지고 그 넋을 가지고 이렇게 배를 대놓고 바다를 건너 보내는 이런 굿을 해요. 영남 쪽에서는 오구굿이라고 말해요. 바리떼기 아시죠? 바리떼기 오구선왕이거든요. 오구선왕에는 이 오구선왕이 넋을 데리고 가는 선왕입니다. 넋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선왕이 오구선왕이에요. 바리떼기가 그 데려가요. 오구굿이란 말은 그 바리떼기를 불러다가 굿을 하는 겁니다. 잘 데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굿 데려가서 못하잖아요. 선왕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구선왕한테 굿을 해요. 중부지방에서는 진옥이라고 말합니다. 진옥이 하는 오기가 그냥 오구입니다. 옛날에는 오구굿을 두 종류로 나누었어요. 진오구, 지다 하는 것은 물기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기가 질다. 진오구는 아직 육신이 다 썩지 않고 있을 때, 옛날 같으면 대상을 지나기 전까지 12,000년 전에 오구굿을 하면 그건 진오기굿이었습니다. 근데 대상을 끝내놓고 조상 보내놔놓고 생각해봐도 아직도 안 되지 싶으면, 아직도 못 가고 떠들고 있으면 묻자겠노 이렇게 싶으면 그때는 마른 오구굿을 한다고 했어요. 그건 마른 오구굿이요. 두 가지 있었는데 그건 근래 와가지고 다 마른 오구는 안 하니까, 마른 오구는 안 하니까 진오기만 남아서 중부는 진오구굿이 곧 오구굿으로 된 것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인데, 이 인간관,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이 그 씨앗을 보냈다.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고귀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때를 묻히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죽은 다음에라도 때가 묻었다 싶으면 이걸 쉽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을을 보면 우리 계례가 얼마나 위대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간을 많이 끌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